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근데 원래 원숭이 두창이라고 불렸잖아요. 근데 네. 어느 순간 엠폭스라고 바뀌었어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이제 WHO에서 원숭이 두창이라고 해서 몽키팍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원숭이가 이제 어떤 특정인에 대한 이제 비하나 이런 거로 이제 외국에 쓰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원숭이 두창이 일종의 이제 좀 성스러운 이제 욕이나 이런 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몽키의 M을 따서 엠폭스라고 이름을 좀 변경을 했고요. 예.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제 한글로 그냥 엠폭스로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우한폐렴 이렇게 불렸다가 코로나19로 바뀐 거나 사실 맥락상은 좀 비슷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그러면 엠폭스가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은 이제 원숭이 두창이라 불렸었고요. 엠폭스는 이제 발열과 발진을 동반하는 질환이고요. 네. 워낙에는 이제 설치류라든지 원숭이 같은 이제 야생 동물에서 주로 발병하는 질환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사람하고의 직접 접촉이 되면 감염된 동물과 직접적인 접촉이 된 사람한테 실제로 원숭이 두창이 전파되는 사례가 아프리카에서 발견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프리카 내에서 유행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성인 간의 이런 접촉을 통해서 성인에서 이제 전파되는 양상이 이제 미국하고 유럽으로 이제 확산이 됐었고요. 예. 전파 경로는 일단은 이제 호흡기 전파가 되는 게 아니고 피부에 이제 아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전파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치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 아프리카 내에서는 치명률이 한 1%에서 10% 정도로 이제 알려지긴 했었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이제 좀 전반적 의료 체계가 괜찮은 국가에서 유행을 했더니 한 8만 9천 명 정도 발생했는데 한 100명 정도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실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0.1% 정도로 돼 있어서 아프리카의 상황에서보다는 치명률은 좀 낮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 대응 체계가 좀 작아쳐져 있는 국가에서 볼 때 엠폭스는 그렇게 위험한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또 많이 위험한 건 아니고요. 주로 사망자들도 소아라든지 아니면 면역 저하자에서 주로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상황을 봤었을 때 1%에서 10% 또는 3에서 10% 이렇게 알려졌던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감염됐을 경우에는 좀 치명률이 높은 거로 알려져 있고 면역자도 높다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에서 통계는 이제 아이들이 걸린 적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 통계는 좀 과대평가된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좀 심상치 않은 게 전파 경로예요. 애초에는 이제 외국에서 접촉해서 감염이 돼서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7일 전남 지역 거주자가 해외 여행력이 전혀 없는데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됐습니다. 또 지금 또 추가로 2명이 더 감염자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전파 경로 자체가 이제 접촉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피부 접촉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대규모의 발생 상황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은 들지는 않는데, 네. 다만 이제 이런 접촉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장 대표적인 게 성관계나 이런 부분 되면 아주 이제 신체 접촉이 많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전파되는 사례들이 이제 외국에서 특히 이제 성소수자들의 사이에서 전파됐던 상황들이 사실 외국에서 많이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루트를 통해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비슷한 경로로 전파된 게 아니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해외 여행력이 없는 사람 사이에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숨은 전파자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번에 이제 새로 발견된 이제 국내 이제 감염자들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연관성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각각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전파됐을 거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환자 규모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아직까지 발병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발병했는데 모르고 지나는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엠폭스에 감염되면 어떤 자각 증상이 나타납니까? 초기에는 이제 열이 나면 근육통을 동반한 이제 발열이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코로나라든지 독감하고 우인할 수 있는 증상들이 나타나기는 하고요. 예. 하루에서 3일이 지나면 이제 얼굴부터 시작해서 온몸으로 이제 발진이 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 발진은 이제 약간 이제 수포 형태로 잡히면서 전신을 퍼지고 그리고 한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딱지가 잡히는 패턴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수도하고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다릅니까? 수도하고, 그러니까 사실 팍스라고 이름이 이제
수도도 이제 팍스가 들어가고 얘도 팍스가 들어가니까 이제 발진 모양 비슷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수도는 이제 의사들이 볼 때에는 이제 처음 생긴 수포하고 이제 막 이미 딱지가 잡힌 이런 여러 단계의 수포가 생기면 수두에 가깝다 그러고 예. 원숭이 두창 그러니까 엠폭스에서의 수포는 이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수포가 됐다가 딱지가 잡혔다 해서 같이 진행하는 패턴으로 간다고는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성인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비전형적인 발진이 많다 보니까 지금 엠폭스로 의심된다고 했던 많은 환자들이 수두로 진단된 경우가 제일 많기는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일반적으로 그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헷갈릴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예, 사실 의료진들도 처음 봤을 때는 그 성인에서의 발진은 좀 더 비특이적이다 보니까 의료진들도 처음에 한 번 봐서는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떤 방식으로 확진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확진 방법들은 이제 그 발진이 났던 부위나 딱지가 잡힌 부위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긁어가지고 이제 바이러스 이제 옮기는 이제 검체로 해서 거기서 PCR을 돌리면 거기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면 이제 확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검사를 하면 코로나19처럼 빨리 나옵니까? 검사 결과가? 예, PCR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루 이내에 검사가 나오니까요. 검체만 제대로 채취돼서 질병관리청이나 시도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지면 당일날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엠폭스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혹시 없습니까? 이제 둘 다 좀 치료제가 나와 있고요. 워낙에는 이제 엠폭스 때문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 훨씬 더 치명적인 이제 우리 선현두라고 했던 두창 때문에 만들었고 두창이 이제 생물테러 무기로 이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치료제가 개발됐고 백신은 워낙 이제 예전에 선현두 백신이라고 불렸던 백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개량해서 뭐 2세대나 3세대 백신이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환자 발생 때문에 너무 공포감을 가지실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코로나19처럼 이렇게 지역사회에 숨은 감염자가 있다가 뭐 초기에는 몇 명 정도밖에 없을 수 있겠지만 좀 뒤늦게 그 확인을 한다고 하면은 몇십 명, 몇백 명 단위로 또 몇천 명 단위로 이렇게 순식간에 늘어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순식간에 늘어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패턴으로 나올 거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한 8만 9천 명인데 미국만 해도 몇만 명 단위로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발생을 하긴 했었고요. 최근 들어서 좀 조짐이 안 좋은 거는 아시아권 국가, 특히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 우리나라, 대만이 거의 동시에 지금 이제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일본만 해도 거의 100명이 육박하고 있고요. 대만은 한 20명이 육박하는 수준 정도의 환자가 발생해서 발생 수준은 몇십 명에서 몇백 명 수준이기는 할 거고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계속 발생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00명이 뭐 1000명 되는 건 또 순식간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 간의 접촉을 통해 가지고 확산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의료 대응 체계는 갖춰져 있는 겁니까? 예, 일단은 이제 환자가 대규모로 뭐 코로나처럼 뭐 몇만 명, 몇천 명 이렇게 발생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현재 이제 17개 광역시도에 이제 입원해서 이제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이 병원이 지정이 돼 있고요. 그 지정된 병원에는 치료제가 이미 다 배부가 돼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확진자하고 접촉했었던 고위험이나 중위험 노출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통해서도 그 감염을 예방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접촉자에 대한 예방접종도 현재 국내에서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김생근님께서요. 대상포진이랑 헷갈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어요. 대상포진하고는 구분이 됩니까? 네, 사실 대상포진이 수두에 어렸을 때 걸렸던 사람이 발생하는 게 대상포진이다 보니까 발진의 모양 자체는 유사한데 대상포진은 이제 신경절을 타고 나타나기 때문에 몸의 일부분에서만 주로 나타나는 패턴은 나타납니다. 다만 이제 대상포진도 이제 전신성 대상포진이라 그래서 면역이 떨어진 분들한테 발생하는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사실 원숭이 엠폭스하고 감별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수두, 대상포진, 엠폭스 다 지금 아마 헷갈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만약에 몸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 발진이 올라오면서 물집이 잡히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럼 동네 병원을 찾아가면 됩니까? 일단 이제 뭐 의료진에 면담을 해서 이제 이 발진 양상 자체가 수두나 이런 일상적인 발진에 가깝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면 되기는 하고요. 다만 발진 패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형적인 형태로 수포 잡히고 딱지 잡히고 그런 형태로 진행된다. 또는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그런 의심되는 환자의 접촉
이라든지 특히 성접촉을 통해서 성관계 자체가 넘기는 건 아니지만 성관계 수준 정도로 밀접한 접촉이 있은 이후에 전파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출력이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동네 의원을 많이 가니까요. 동네 의원에 갔을 때 동네 의원에서 검사를 해서 PCR을 보내는 겁니까? 보내서 검사 결과가 나오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현재 이제 동네 의원 자체에서 검사를 하지는 않고요. 예. 지정된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뭐 대학병원이라든지 주변에 좀 큰 병원의 피부과 또는 감염내과에 방문해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동네 의원에서 안내를 좀 해주시는 거죠? 가면. 예, 안내를 해주셔서 의심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들을 추천을 해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엠폭스 감염 방지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개별적으로 좀 주의를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 이제 성소수자들 중심으로 현재 전파가 되는 양상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성관계를 했었던 정도의 피부 접촉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잘 모르는 사람 또는 피부 발진이 있는 사람과의 피부 접촉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청취자 김준표님께서요. 증상이 생기면 일단 가족 간에도 격리를 먼저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예, 사실 가족 간의 피부 접촉도 사실 많지는 않겠지만 가족 간에는 뭐 이제 포옹이라든지 피부 접촉이 많을 수 있잖아요. 또 부부 간에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의심되는 발진이 있는 경우 특히 그런 노출력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노출력이 있고 그런 발진이 나는 경우에는 우선은 일단 피부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